알코올기, 알데히드기 뭐 이 등등이 붙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런 것은 이제 사류 위험물, 기름 종류에 속하는데요. 아무튼 간에 띨띨한 나사 빠진 것에 뭔가 다른 원소가 붙어서 분자를 만들어준다. 자, 그런데 알루미늄은 몇 쪽이죠? 1. 수리나칼, 2. 배마카, 3. Br, 붕소와 알루미늄입니다. 3족입니다. 최각 전자가 몇 개가 밖에 돌출돼 있죠? 3개가 돌출돼 있어요. 따라서 자기는 3개는 이렇게 돌출돼 있는데 이 3개를 가지고 뭔가 자기 전자 3개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같이 가서 공유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킬기가 알루미늄에 몇 개가 달라붙냐면은 하나, 둘, 3개 이렇게 띨띨한 것들이 달라붙을 수가 있어요. 띨띨 제가 띨띨이라고 쓰는 이유는 이 띨띨이 메탄이 띨띨하면은 CH3 그래서 메틸, 에탄이 띨띨해서 수소가 하나 떨어지면 G2H6가 아니고 5 물론 분자가 안 됩니다. 이 상태는 에틸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 띨띨에가 3개가 에틸이 붙을 수도 있고 3개가 메틸이 붙을 수도 있어요. 3개가 메틸이 붙으면은 CH3, CH3, CH3 이렇게 되겠죠. 이 CH3가 3개가 달라붙으면은 트리메틸 알루미늄. 만약에 에틸이 3개가 붙었다. C2H5라고 하는 에틸이 알루미늄 주변에 3개가 달라붙어서 전자 하나씩을 공유를 하면서 달라붙어 있다. 그러면은 트리에틸 알루미늄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알킬 리튬은 1 수리나칼 그래서 1쪽에 속해서 리튬은 그냥 어떻게 되어 있어요? 1쪽이라 최각 전자가 하나만 삐져나와 있죠. 따라서 알킬기가 많이 붙는 게 아니고 하나씩만 붙어요. 예, 하나씩만 붙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등급입니다. 2등급은 알칼리 금속,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알칼리 금속은 1쪽을 뜻하고요. 1쪽에 있는 1 수리나칼, 나칼을 제외한 리튬입니다. 그 다음에 알칼리 토금속 그랬는데요. 알칼리 토금속은 몇 쪽이죠? 2쪽이에요. 2쪽. 2쪽인데 여기에 나오는 이 배마카 그랬는데 마그네슘 이쪽은 마그네슘 벌써 철분과 마그네슘 이류 이온물로 구별되어 있는데 그걸 제외한 2족 금속 칼슘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족별로 해서 뭘 제외하고 추리고 이렇게 외우면은 되게 복잡하다고 그랬죠. 어떻게 해야 돼요? 리 칼카나 마하라 찰리 준합수 구수 훈백금 이온화 경향으로 외우시면 쉽다. 리 전국 수능 1등 칼카나 전국까지는 아니고 전교 1, 2, 3등 여기는 3류 위험물이다. 뒤쪽은 무엇에 속한다? 2류 위험물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훨씬 더 빠릅니다. 이온화 경향 순서로 외우는 게 더 빠른 거죠. 그리고 유기금속 화합물이라는 것은 여기 유기와 금속이 합해져 있는 건데 유기란 말은 유기화합물 위험물 화학기초에서 설명했죠. 생명의 기운이 있는 곳에서 합성이 될 수 있는 식물의 잎이나 동물의 간에서 합성이 될 수 있는 물질 주로 유기화합물의 구조를 살펴보면은 주성분이 탄소와 수소가 결합된 탄화수소류 종류다. 즉 띨띨기다 그 말이에요. 띨띨기가 금속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 언급된 알루미늄이나 리튬처럼 다른 금속이 붙어서 그리고 그 자리에 띨띨한 것들이 붙어서 알킬기가 붙어서 만들어낼 수 있는 화합물 종류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3등급에 속한 것인데요. 수소화합물, 금속과 수소가 화합되어 있는 물질 수소와 인화되어 탄다 그랬는데 칼슘, 알루미늄, 탄화물 그래서 뒤쪽에 있는 세 가지는 3등급에 속합니다. 자, 지정 수량으로 보면은 10kg, 20kg으로 지정되어 있는 분모까지는 칼륨, 나트륨,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은 10kg이 지정 수량이고요. 황리는 20kg, 알칼리 금속, 리튬이나 칼슘, 토금속, 그리고 유기 금속 화합물은 50kg, 금속 수소화합물, 금속 인화합물,
그 다음에 칼슘이나 알루미늄, 탄화물, 카바이트 종류죠. 이런 종류는 300kg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서 10, 20, 따따블로 건너뛰어서 50, 따따따블로 건너뛰어서 300 이렇게 1, 2, 3등급 구별되어 있고 기타로 되어 있어요. 기타 1, 2, 3등급까지 여기 있는 물질명들은 대통령령으로 지정되어 있는 물질들이고 기타 종리령으로 정하는 게 있죠. SiHCl3 그랬는데 Si는 실리카 그래서 규소예요. 규소 원소기호죠. H는 하이드로겐 수소죠. Cl은 클로린 또는 클로라이드 염소입니다. 근데 이것을 염소와 화합된 규소 화합물, 수소는 쏙 빼고 이야기했네요. 왜 그런 명칭이 됐을까? 정상적으로는 삼염화 수소화 규소 이렇게 거꾸로 읽는다면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되는데 왜 염소 화합된 염소화 규소 화합물 이렇게 됐을까요? 자, 이 염소화 규소 화합물은 메탄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사실 메탄 CH4인데 구조가 가운데 C 탄소가 사족인데 최각 전자 4개밖에 없어서 팔각형을 못 갖추니까 자기가 전자 하나씩을 마저 내놓고 누가 걸려들기를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수소가 걸려든 거죠. 사방으로 이렇게. 수소도 전자 하나밖에 없는데 수소는 8개까지는 아니고 최각 전자가 하나만 더 채워지면은 분자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도 하나 내놓고 같이 공생관계를 맺어요. 이게 이제 공유전자라고 그러죠. 이래서 4개가 붙어 있는데 이 중에서 읽을 때 이걸 CH4라 해서 사수소와 탄소 이렇게 안 읽고 독특한 명칭이 있죠. 이것을 메탄 이렇게 부르는데요. 수소 생략하잖아요. 이렇게 안 부르죠. 수소 이름 넣지를 않죠. 사수소화 탄소 이렇게 안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구조에서 탄소 대신에 사족이 사탄 규 탄소와 규소가 사족에 속하는데 탄소 중심 원소 대신에 실리카 규소로 대체한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이렇게 가령 탄소 자체를 중심부를 대체해서 실리카로 대신 다른 사족 원소를 넣고 대신에 수소를 이렇게 둘러싼 것을 이건 메탄이라고 하고 실리카 메탄 줄여서 실란가스라고 불러요. 이게 실란가스라고 하는데 고압가스법에 나오는 가스입니다. 근데 이 실란가스 중에서 그나마 수소에 있던 자리를 떼어내고 이렇게 제거를 하고 그 자리에 염소를 붙인 거죠. 그러니까 염소하고 중심 탄소하고 결합을 해서 원래 메탄 구조에서 이렇게 치환을 해낸 그런 분자입니다. 자, 삼류이온물의 그러면 공통적인 성질, 공통성질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 명칭 물질명들을 전부 다 큰 아웃라인을 잡았으면은 공통적인 성질 머릿속에 딱 넣어야지만이 삼류가 전체 정리가 돼요. 자, 1차적인 정리입니다. 공통성질. 두 번째 정리 뭐예요? 공통적인 저장이나 특별한 취급 방법 주의할 점. 다 모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적용할 게 뭐죠? 단축해야 될 게 불 끄는 방법이죠. 그리고 각각 세부적으로 특별히 주의해야 될 예외사항이나 어떤 독특한 성질을 한두 가지씩 지닌 것들만 추가해서 외우시고 나머지 언급이 안 되는 부분은 다 공통 취급, 공통 성질, 공통 소화 방법에 속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공통 성질은 대부분 무기물질, 무기물질은 탄소, 수소가 주 재료로 전혀 쓰이지 않는 것들이죠. 즉 금속이 무기물질입니다. 금속 성분은 식물의 이파리나 동물의 간에서 저절로 합성이 되는 게 아니죠. 가령 몸에 철분이 부족하다, 빈혈기가 있다. 그러면 다른 걸 먹어서 뭐 돼지 비계를 먹었는데 빈혈이 해소됐다. 그렇지 않아요. 철분이 들어있는 음식을 많이 먹거나 철분 자체를 이온화해서 알약으로 제조한 철분약을 처방을 받아서 먹어야죠. 그래서 이처럼 금속 성분은 몸에서 합성이 안 돼요. 식물의 잎이나 동물의 간에서. 식물의 잎하고 동물이, 식물하고 동물이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생명체에서 합성이 안 되는 거라 기운이 없는 거죠. 생명의 기운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무기물이라고 그러고 대부분 암석이나 흙 속에 있는 것들이죠. 자, 고체 상태입니다. 단 알킬 금속 종류는 그러니까 알킬 금속이니까 금속자부터 쓰니까 리튬이나 알루미늄이 대표적이고요. 알킬은 메틸, 에틸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 메틸 알루미늄, 에틸 알루미늄 즉 앞에 트리가 붙어 있지만 또 리튬 이런 종류 알킬기 띨띨한 것에 리튬 붙어 있는 이런 것은 액체입니다. 액체. 금속에 알킬기 띨띨한 것이 붙어 있는데 이 알킬기로 인해서 생명체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유기성 유기물질, 화합물이 붙어있는 유기물질의 성질을 띤 액체다 이런 소리고요. 물처럼 맑은 액체가 아니고 약간의 점성이 있는 액체 상태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제외하고는 다 고체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공통성질입니다. 물기, 수분, 습기 흡수 시에 가연성 가스 생성합니다. 대표적으로 수소가 아주 대표적이에요. 대부분 별다른 말이 없으면 특별히 그냥 압도적으로 수소가스가 발생하는 것이 많다. 그리고 당연히 반응을 하면서 열이 납니다. 이 열이 축적되어서 결국에는 가연성 가스에도 점화되고 더욱더 열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 열로 인해서 화학 반응이 더 진행이 촉진이 되고 그래서 더욱더 많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폭발에 이르게 되겠죠. 그리고 축적된 열로 인해서 물론 자연 발화도 생깁니다. 세 번째입니다. 금속 칼륨하고 금속 나트륨은 또 황린, 알킬 금속 종류 이런 경우는 전부 다 공기 중에서 자연 발화한다. 바로 이 앞 페이지에서 언급되어 있죠. 자연 발화 성질을 지닌 것들이 아주 많다 이겁니다. 금속 수소화물이나 금속인 화합물 그다음에 금속 탄화물 종류는 제외하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서서히 자연 발화하거나 급격히 자연 발화하는 그런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삼류위험물을 공통적으로 저장하고 특별히 취급을 할 때 공통적인 성질이 뭘까? 1번 금수성 물질은 수분을 금지하는 것은 수분 접촉, 습기 접촉 같은 말이고요. 물기 접촉 같은 말입니다. 용기는 밀전하고 밀봉해서 소분은 작게 나눈다. 소량 조금씩 나눈다. 나눌 분자예요. 어떨 때는 분이 한자로 쓰이니까 가루분으로 쓰일 때도 있고 이것은 나눌 분입니다. 분할한다. 이런 것이죠. 나누는 숫자 그러면 분수 그러듯이 소분 그러면은 잘게 나누어서 저장한다. 그리고 밀전과 밀봉은 다른데요. 밀봉은 여러분 이제 요구르트 같은 거 우유 같은 거 보면은 뚜껑 위에 은박으로 완전히 붙이는 거 이런 게 있고요. 그 위에 또 케이스를 씌운 게 있어요. 넘치지 않도록 그런 게 있죠. 이렇게 마개를 씌워놓은 것은 밀전 그 다음에 이렇게 딱 은박지 같이 붙인 것은 밀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완전히 습기 자체가 스며들지 않도록 겉에 완전 차단하고 그 위에 또 케이스를 씌워서 뚜껑을 씌워서 저장을 한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발화성 물질은 공기하고 쏘여도 안 돼요. 자연발화의 뜻이 뭐죠? 공기 중에 노출되었을 때 공기 중에 산소와 서서히 반응해서 산화되면서 열 나는 걸로 해서 발화가 되는 거죠. 라이터풀 당기지 않았는데 발화가 되는 거죠. 공기 중에서 산소와 결합하면서 그게 자연발화인데 공기 노출이 안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물도 안 되네. 공기도 안 되네. 이 세상에서 돌아다니면 공기 안 쏘이는 것이 어디가 있고 공기 피하려면 바닷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바다도 물인데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보호액이라고 하는 물이 아닌 예를 들면 석유류 종류, 기름 종류 속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수분과 물과 기름은 상극이기 때문에 서로 안 섞이죠.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기름 종류 속에 저장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나 일부는 딱 한 가지인데 물론 황리는 물속에 저장을 합니다. 물속에 기름 종류가 아니고 그다음 피부 접촉을 금지한다고 그랬는데 자연발화성 물질은 공기 중에서도 불이 붙어요. 발화가 됩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수분과 접촉을 해도 발화가 됩니다. 따라서 손에 놓으면 손에서 발화가 돼요. 화상을 입는 거죠. 피부 접촉 금지. 바로 다이렉트로 만지면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물과 접촉 시에 가연성 가스가 발생하는데
대부분 수소 기체가 나오고 몇 가지 또 독특한 기체들이 나온 것은 따로 묶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간섭가스가 발생하므로 물기는 절대 언급한다. 만약에 다량일 경우에 많은 양일 경우는 한꺼번에 같이 저장을 하면 더더욱 위험성이 커집니다. 한 군데서만 발효되면 동시에 급속히 퍼지기 때문에 그래서 작게 쪼개서 소분해서 적은 양으로 나눠서 보관한다. 그 다음 금수성 물질은 물기염금 또 자연발화성 물질은 화기염금 공기 중에서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조금만 열기에 있어서도 발화가 촉진이 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물기염금 또 화기염금 이것은 기본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중에서 물기염금에 해당이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삼류에서 그게 뭐죠? 황린이에요. 황린. 황린은 물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삼류에 구분되는 단순한 이유는 뭐냐? 자연발화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깨비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연발화. 공기 중에 노출되었을 때 바로 그냥 발화가 되는 성질 때문에 삼류로 구분되어 있지만 나머지 여타 삼류하고는 좀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삼류 위험물이 물과 반응할 때 간성 가스들이 많이 나온다 그랬는데요. 대체적으로 수소가 발생한다. 이게 핵심 포인트죠. 물론 이런 종류들은 수소가 아닌 가스들이 발생을 합니다. 수소가 나오는 거 나트륨, 칼륨, 일조 금속이죠. 리튬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칼슘, 알칼리 토금속, 이족에 속한 것들이죠. 그 다음 금속 수소 화물 중에서 이 수소 성분이 떨어져 나와요. 이런 것들은 수소가스가 나옵니다. 그 다음 알킬 알루미늄은 이 알킬이 띨띨한 것이다 그랬죠. 띨띨. 누가 띨띨해요? 알칸족, 즉 명칭이 메탄, 에탄 이런 것들이 수소가 하나 떨어지면 띨띨하게 돼서 메틸, 에틸 이렇게 되는데요. 이 메틸과 에틸이 붙어 있는 알루미늄이나 메틸이나 에틸이 붙어 있는 리튬이나 이런 것을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 이렇게 말하는데 메틸, 에틸이 붙어 있기 때문에 원래 첫 출발점이었던 메탄 가스나 에탄 가스 이런 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다음 탄화 칼슘, 탄화 리튬, 탄화 나트륨, 탄화 칼륨, 탄화 마그네슘 이런 것들은 아세틸렌이 발생합니다. 탄화칼슘이 대표적인데요. 탄화칼슘은 칼슘 Ca와 탄소가 두 개 결합되어 있어요. CaC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물하고 접촉하면은 아세틸렌 C2H2 아세틸렌은 단독적으로 분자식 모양으로도 외워두셔야 돼요. C2H2가 아세틸렌 가스인데 이게 발생합니다. 나머지 탄화칼륨, 탄화마그네슘, 탄화리튬, 탄화나트륨보다도 탄화칼슘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칼슘 카바이트인데요. 이게 아세틸렌의 대표적인 발생 물질입니다. 그 다음 탄화알미늄 지금 금속 탄화물 종류 가운데서는 탄화칼슘, 탄화알미늄 및 금속과 탄소가 결합된 금속 탄화물이라고 그랬는데 이 두 개가 대표 주자입니다. 사실 금속 탄화물은 탄화알미늄은 메탄가스가 발생한다. 이거 하나가 중요하죠. 탄화칼슘은 아세틸렌이 발생한다. 메탄은 분자식으로 CH4, 아세틸렌은 분자식으로 C2H2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인화칼슘, 인화아연, 인화알미늄 뒤에는 알미늄, 아연, 칼슘 이런 것은 금속이죠. 금속과 인이 합해진 거예요. 금속과 인이 합해진 건데 원래 수소가 기본적으로 나올 텐데요. 자 보시죠. 수소가 기본적으로 나와요. 탄화칼슘, 탄화알미늄도 수소가 나오는데 거기에 탄화가 되기 때문에 탄소가 첨가된 C2H2 아세틸렌이 나오고요. 인화칼슘, 인화아연, 인화알미늄도 수소가 나오는데 여기에 인성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인하고 수소가 결합되어서 어떤 물질이 나오냐면 pH3가 나옵니다. pH3. 인이 5족이라서 5개까지는 있으니까 3개만 더 채우면은 팔각형이 돼서 분자가 되는데 수소가 최악하게 1개씩밖에 없죠. 그래서 수소 3개를 붙여서 자기는 팔각형을 만드는데요. 그래서 pH3가 되는데 pH3를 포스핀이라고 합니다. 포스핀. 이걸 다른 말로는 인하고 수소가 화합된 가스다. 인화수소라고도 부르지만
포스핀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독성가스예요. 독성가스. 근데 위에 나오는 메탄, 아세틸렌, 수소 이런 것은 독성은 아니죠. 강력한 가연성인데 이 포스핀은 독성이면서 가연성 가스예요. 왜? 인성분도 타고요. 위리온물 중에서 정린 있었잖아요. 정린. 그리고 인과 황이 결합된 황화린 가운데서 인성분은 타서 오산화인이 된다 그랬죠. 그리고 수성분 잘 타죠. 대표적인 가연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포스핀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독성을 띠고 있고 그리고 가연성을 띠고 있다. 그 다음 탄화망간입니다. 탄화망간은 메탄도 나오고 수소도 나오고 그럽니다. 어쩌다 한 번씩 출제가 되는 건데 탄화망간 이것은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한 가지 정도 가스가 나오는데 탄화망간은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는데 난이도가 조금 높아졌을 때 출제가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여기하고 상관없이 CaO라고 하는 게 있는데 Ca는 칼슘이고요. O는 산소죠. 산소 하나 칼슘 하나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산화칼슘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생석회라고 하고요. 사실 물과 반응을 하면은 가연성가스는 나오지는 않아요. 가연성가스는. 그리고 열만 발생합니다. 그러면 가스가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가스가 안 나와요. 가연성가스가 안 나옵니다. 물론 물하고 접촉했을 때는 열은 좀 납니다. 그러나 가스가 나오질 않아요. 즉 화재 위험성이 없는 거죠. 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물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저장 취급할 때 생활 가운데 생석회는 물기를 접촉하면 안 되는 그런 물질이지만 법으로 지정을 해놓는 위험물에는 해당이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삼류 위험물의 보호액. 왜 그럴까요? 자연 발화성이기 때문에 공기 중에 노출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금수성이기 때문에 물기 접촉하면 안 되죠. 습기도 안 되죠. 즉 공기도 안 돼, 물도 안 돼. 그러면은 노출되면 안 돼. 특별한 곳에 저장해야 돼요. 그러면 용기 속에 어떻게 해야 될까? 용기 속에도 혹시나 공기가 들어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물질, 즉 자연 발화 물질이 위주예요. 보호액은 자연 발화 성질이 있는 공기 중에 접촉하면 위험할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습기하고 접촉하면 안 되는 것들. 또 어떤 경우는 아예 습기 자체에 접촉하면 안 되는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자 봅시다. 칼륨, 나트륨, 증유나 유동 파라핀, 액상 파라핀입니다. 속에 저장을 한다.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 또 유기 금속 화합물. 유기 금속은 유기라는 것은 뭐 개나 고양이 버렸다는 게 아니고 탄화, 수소 종류이죠. 그 중에서 수소 하나가 떨어진 띨띨한 것들이 결국에는 알킬인데요. 알킬기와 금속이 여기 언급이 된 알루미늄이나 리튬 이외에 다른 금속이 결합된 그런 화합물인데 벤젠에 희석을 하고 또 저장할 때 용기 상부에는 산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질소가스로 가압을 해서 충전을 해 놓습니다. 과자 같은 거 산화되지 말라고 빵빵하게 이렇게 과자가 채워졌는데 전체 과자가 들어있는 건 아니죠. 속에 질소가스를 충전하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세 번째 황린인데요. 황린이 좀 출제가 많이 되는 편이에요, 사실. 왜 그럴까? 이게 삼류인데요. 자연 발화 성질이 있는데 다 삼류는 다 물 접촉하면 동시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 물속에 저장합니다. 그래서 황린은 원래 이류에 있는 정린과 같은 사촌지간입니다. 사실 왔다 갔다 하는 건데요. 공기를 차단한 채로 가열을 해서 식혀놓으면은 황린이 정린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합니다. 자, 물속에 저장을 하고요. pH 9.0이 상한체예요. 알칼성이죠. pH는 수소이온 농도 지수라고 그래서 수용액, 물에 어떤 것이 녹아있을 때 그게 중성인가, 산성인가, 알칼리성인가를 구분하는데요. 중성이 7이고요. 그 다음에 7 밑으로 떨어져서 0으로 갈수록 강한 산성이 되고 7이 넘어서 14로 가면 갈수록 강한 알칼리성이 됩니다. 그래서 9.0이면 7, 8, 9 해서 물론 알칼리성에 속합니다만은 9.0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 9.0이 넘어가면 강한 알칼리에 접촉하면 오히려 분해가 되어서 포스핀, pH3 인화수소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인화칼슘, 인화아연, 인화알루미늄 즉 금속과 인이 결합된 인화합물일 때
물과 접촉하면은 포스핀이 발생한다 그랬죠. pH3.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분해가 되어서 황린이 강한 알칼리성 액성과 접촉하면 오히려 분해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pH 9.0 그러면 9.0 밑으로 내려가면 좋을 거 아니에요. 9.0을 유지하는 게 좋다. 산소로 넘어가면 산화가 되니까 산화는 연소 반응을 뜻하죠. 산성과 접촉하면 안 되죠. 그 다음 칼슘입니다. 칼슘은 석유나 톨루엔 속에 저장을 한다. 석유나 톨루엔 속에 저장을 한다. 자, 대표적인 보호액 종류를 좀 외우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을 어떻게 꺼야 될까? 소화 방법이죠. 대표적으로 건조사입니다. 삼류염으로 무조건 물 안 돼요. 물기 안 돼요. 포말도 안 돼요. 그냥 주스도 안 돼요. 그 다음에 CO2 포함하고 있는 거 이거 뿌리면 또 안 돼요. 왜? CO2에도 O2가 있어서 안 됩니다. 자연발화성은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도 반응하지만 CO2의 O2하고도 반응을 합니다. 산소하고도. 그래서 절대 안 됩니다. 물 안 됩니다. CO2 안 됩니다. CCl4는 할론인데요. 할론 소화 약제 가운데서 사염화탄소 연소 및 소화편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사용 금지입니다. 이 염소도 사실 산화력이 강한 그런 원소 중에 하나이죠.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이 모래로 그냥 덮는 겁니다. 아니면은 탄산수소 염류 분말 소화제 이것은 하나만 딱 분말 소화제 중에서 허락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안 돼 있고요. 물론 물, CO2, CCl4 사용 금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뭣도 안 되죠. 거품도 안 돼요. 거품도 안 됩니다. 거품 자체가 많은 물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죠.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금속 화재용 분말 소화 약제. 금속 화재 진압용으로 나온 것이 있는데요. 그런 걸. NaCl, 우리가 먹고 있는 염화나트륨, 소금을 말하고요. 소다회, CaCl2. CaCl2는 C가 칼슘이고 Cl이 염소니까 염화칼슘을 말해요. 염화칼슘. 제설제로 쓰이는 염화칼슘을 잘게 용융해서 분쇄해 놓은 가루 분말로 피복 소화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알킬 알루미늄과 알킬 리튬은 팽창 질석이나 팽창 진주함으로 한다. 아무튼 돌가루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 알킬 리튬이나 알루미늄은 반액상, 좀 점도가 있는 액체 상태예요. 나머지는 삼류물이 다 고체입니다. 그런데 이 약간의 점도가 있는 것이라서 좀 물하고는 다르지만 모래를 뿌리면 가라앉아요. 무거우니까 모래가. 그러면은 약간의 점성이 있는 그 액체에도 약간 이렇게 밀가루 뿌리듯이 위에가 가루가 가벼우면서도 돌가루처럼 된 거. 그래서 팽창질석이나 팽창진주함으로 피복하는 게 좋다. 이겁니다. 위에가 액체 표면에 가루처럼 돼 있지만 워낙 가볍고 또 돌가루이기 때문에 타지 않는 거기 때문에 공기를 이제 덮였을 때 공기를 차단하는 효과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삼류 위험물에서 세부적으로 좀 몇 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명칭인데요, 주로. 알킬 알루미늄 그러면은 알루미늄에 Al이 3족이라고 그랬죠. 최외곽이 전자가 3개가 있어서 이 전자 3개를 보고 달라드는 띨띨한 것들이 있어요. 메틸, 띨띨한 것이 3개가 달라붙으면 트리, 1개일 때는 모노, 2개가 달라붙으면 티, 3개가 달라붙으면 트리, 4개가 달라붙으면 테트라. 그렇게 숫자를 붙여주는데요. 읽어주는데 메틸이 트리 3개가 달라붙었다는 것이고요. 알루미늄이니까 3Br 그래서 3족이니까 전자 3개가 있어서 띨띨이 달라붙어서 분자를 만들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알루미늄이 있는데 띨띨한 것 중에 특별히 뭐가? 이제 에틸이 달라붙은 거죠. 에틸도 몇 개? 3개가 달라붙은 거죠. 3개죠. 그 다음에 알킬 리튬입니다. 리튬은 1족입니다. 1족이에요. 최외곽 전자가 1개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띨띨이 여러 개가 달라붙을 수가 없어요. 띨띨 하나만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붓띨기가 달라붙은 리튬은 붓띨 리튬.
에틸이 달라붙으면 에틸리튬, 메틸이 달라붙으면 메틸리튬 이렇게 분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금속이 뭐냐? 특별히 법에서는 칼륨과 나트륨 제외 가로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 알칼리 금속은 1족이고요. 알칼리 토금속은 2족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원소 주기율표에서 위험을 기초하기 위해서 1족, 2족, 1 수리나칼, 2 페마카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나트륨, 칼륨을 제외하래요. 그쵸? 그리고 마그네슘은 2류, 이쪽은 2류로 속하니까 제외하래요. 그러면 남는 게 뭘까? 1쪽에서는 알칼리 금속은 리튬이 남고요. 2쪽에서는 칼슘이 남겠죠. 근데 이렇게 족별로 구분하면은 1쪽이고 뭘 제외하고 이 복잡하니까 제가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리, 칼카나, 마하라, 천리, 준합수, 우수, 흠백금, 이온화 경향 순서라면 리, 리튬, 칼, 칼륨, 카,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전국 1등, 전교 1, 2, 3등, 3류, 뒤쪽으로 2류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딱 원소 기호까지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 다음 유기 금속 화합물이라는 것은 금속 원소의 유기, 즉 탄소 수소 결합된 탄화수소리 띨띨한 것들이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메틸 붙어 있고요. 에틸 붙어 있는데 아연에 메틸 2개, D는 2개, D는 2개. 디메틸아연, 디에틸아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뭐 디메틸 텔루르 뭐 이런 것 등등 있고요. 이런 종류들은 금속 원소와 유기 물질, 탄소 수소가 된 탄화수소류에 띨띨기가 붙어 있다. 그 다음에 금속 수소 화물인데요. 금속과 수소가 결합된 거예요. 수소는 이렇게 하나 있는데 최각전자가 하나가 있죠. 이 하나를 수소 H2처럼 어떻게 만들어 볼 수가 없을까? 수소처럼 외로운 전자 하나만 있는 것이 달라붙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수소와 같은 분할을 찾아보는 거예요. 수, 리, 나, 칼 이렇게 있는데 수소에 리튬, 나트륨, 칼륨이 달라붙으면은 그냥 H2하고 똑같은 분자, 굳이 HH가 아니더라도 H 하나 대신에 LiH도 되고 NaH도 되고 KH도 된다 이거죠. 읽을 때는 수소와 리튬, 수소와 나트륨, 수소와 칼륨 그렇게 읽는데요. 자, 이런 것을 금속 수소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물론 수소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물과 반응하면 수소가스가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 금속 인화합물인데요. 금속 성분과 인이 포함된 거예요. 인화 칼슘, 인화 알루미늄 이런 것 등등 있는데 칼슘, 알루미늄이 붙어 있죠. 근데 이것도 물과 접촉하면 기본적으로 수소 성분은 나오고요. 그리고 뭐 또 인이 있기 때문에 인이 포함된 거죠. 즉 인화수소가 나오는 거죠. pH3 이래서 인화수소 또는 포스핀 이런 게 나온다. 자, 그 다음 칼슘이나 알루미늄 탄화물 그랬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칼슘과 탄소가 결합된 탄화칼슘. 그 다음에 알루미늄과 탄소가 화합된 알루미늄이 탄화된 탄화알루미늄. 이런 종류들이 있다. 이겁니다.